편지가 닿지 않는 곳. 3편 친구의 증언. 지난 이야기. 요양보호사 민수는 정순자 할머니의 손자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3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88년 9월 23일 밤 할머니와 딸 이지은이 크게 싸웠습니다. 지은은 연극 배우의 꿈을 지키려 했고 엄마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그날 밤 8시 지은은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35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신영동 427번지 15호. 지은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으로 직접 가보기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민수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핸드폰이 일러주는 대로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35년 전에도 이랬을까? 지은 씨도 이 길을 걸었을까? 민수는 핸드폰 지도를 보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한 골목. 427번지, 11호, 13호. 민수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27번지 15호.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색이 발해 있었고 페인트가 곳곳에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5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혹시 이지은이라는 분 아시나요? 남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지은? 누구죠? 35년 전에 여기 사셨던 분인데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산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분은 모르겠네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 사신 분이 계실까요?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옆 건물 3층에 할머니 한 분이 오래 사신다고 들었어요. 한 40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건물은 427번지 17호였습니다. 민수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3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 편한 옷차림.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혹시 이지은이라는 분 아시나요? 35년 전에 옆 건물에 사셨던 분인데요.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살짝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요. 1988년에 옆 건물에. 여성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민수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지은 씨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네. 정순자 할머니세요. 여성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TV. 여성이 물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희예요. 지은이는 제 친한 친구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셨다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지은이는 1살 위였지만
친하게 지냈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1988년에 이지은 씨가 여기 계셨던 거 아시나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집에 며칠 있었어요. 정희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88년 9월 23일 밤, 지은이가 가방 하나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엄마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연극을 정말 좋아했어요. 대학도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죠. 근데 어머니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대요.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고 그날 밤 큰 싸움을 했대요. 지은이가 엄마가 내 인생을 망친다고 소리쳤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며칠만 있다 갈게. 머리 좀 식히고 싶어? 저도 괜찮다고 했죠. 얼마든지 있으라고. 정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사흘 동안 우리 집에 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계속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셋째 날, 그러니까 9월 25일 저녁. 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밤 출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여행사에서 일했거든요. 단체 야간 투어 인솔이었어요. 1박으로요. 출장 준비하면서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나 오늘 밤 10시에 나가야 돼. 내일 저녁에 올게. 그런데 지은이가.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야, 나 엄마랑 화해해 볼까? 저는 좋다고 했어요. 어머니랑 화해하는 게 맞다고. 지은이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내가 철없었어. 내일, 아니 모레쯤 집에 가서 사과해야겠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 10시에 출장을 나갔어요. 그게 지은이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9월 26일 저는 1박 투어를 마치고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지은이는 없었어요. 식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 정희는 그 쪽지를 아직도 기억하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먼저 갈게. 정말 고마웠어.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그냥 집에 간 줄 알았어요. 화해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집에 갔겠거니 생각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은 씨가 정확히 언제 나간 건지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제가 25일 밤 10시에 나갔으니까 그 이후에 나간 거겠죠. 새벽에 나갔을 수도 있고 아침에 나갔을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쯤 지났어요. 저는 지은이가 집에 잘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천에 흰 글씨로 9월 26일 새벽 5시 30분경 신영동 427번지 인근 교차로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9월 26일 새벽이라는 게 머릿속에 스쳤지만 지은이는 집에 갔을 거야. 설마 새벽에 나갔을 리 없어. 아침에 나갔겠지. 그냥 무심히 지나쳤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은 씨 어머니한테는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지은이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우리 지은이 봤니? 집에 안 왔어. 저는 말했어요. 26일에 집 간다고 나갔어요. 전 25일 밤에 출장 가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쪽지 남기고 갔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에는 안 왔어. 어디 간 거니? 그때 제가 말했어야 했어요. 뭐요? 정희는 흐느꼈습니다. 플랜카드요. 그 플랜카드. 어머니 혹시 26일 새벽에 신영동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혹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설마 그게 지은이겠어? 지은이는 다른 데 갔을 거야. 그냥 연락 안 하는 거겠지. 아침에 나갔을 텐데 새벽 사고일 리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수 씨, 저는 그 순간을 후회했어요. 그 후로 저는 지은이를 계속 찾았어요. 살아있을 거야. 다른 데 갔을 거야. 전화번호부도 뒤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은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정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을 지나갔어요. 플랜카드는 이미 없었어요. 그 후로 지은이는 어디에도 없고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제가 그때 플랜카드를 봤을 때 신경 썼더라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라도 말했더라면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살아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그 사고는 지은이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우연히 날짜가 같았을 뿐이야.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지은이 소식은 없었어요. 그 사고가 정말 지은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도 몰랐고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35년 동안 지은이가 살아있을 거란 마음으로 지은이를 기다렸어요. 민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설마가 아니라 혹시나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머니한테라도 말했더라면, 35년 동안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딸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다 무책임한 제 잘못이에요. 정희 씨, 혹시 이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 없나요? 편지나 물건이나.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지은이가 우리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정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대본 한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정희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쓰다 만 편지예요. 어머니께 드리려던 것 같은데.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내일 집에 갈게요. 민수는 편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지은 씨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거예요. 사과하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지은이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희 경찰서에 가봐야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요? 네. 사고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여러분, 민수와 정희는 경찰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35년 전 그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이지은이었을까요? 다음 최종편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